이게 일본 전국의 가솔린 평균입니다. 일반 휘발유 175, 그 다음에 고급 휘발유 186, 경유 161. 오상 장난해? 대한민국보다 훨씬 싸네. 큰데 뭐가 난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일본 서민들 입장으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기름값 때문에 난리는 이유라는 내용인데, 난리다. 난리죠. 요새 이제 그 이란 사태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돼가지고 이제 기름이 안 들어온다. 아니 근데 기름이 안 들어온 건 나중 기름인데 왜 지금 기름값이 올라가나요? 기름은 원래 시가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요즘 이제 뭡니까 기름값 올라가가지고 정부에서 각종 대책이 나오고 서민 생활 이런 말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일본은 이 기름값에 한국보다 더 민감합니다. 왜 민감할까라고 했을 때 하이브리드가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습니까? 연비 좋은 차, 경차 어느 나라예요? 일본 아닙니까? 기름값 비싼 기름은 아껴야 된다. 그 어느 나라보다 민감한 나라입니다. 예. 그런 나라에서 지금 기름값이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고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도 어떻게 기름값이 펼쳐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본은 어떻게 될런지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준비를 했으니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뉴욕 거래소의 원유 선물 시세가 98달러다. 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거 뭐 한국에서도 뉴스가 정말로 많이 뜨죠. WTI 서부 텍사스유 그냥 그래프가 3개월짜리 그래프인데 떡상이네요. 예, 이래서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가지고 기름값이 오르잖아요. 통과가 어렵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 들어오는 기름의 중동 의존도는 95.9%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기름값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오르고 있다. 가솔린 급등, 가계의 타격 방지, 지방에 퍼지는 우려. 왜 지방에 퍼져요? 도쿄, 오사카, 나고야, 후쿠오카 이런 데 살면 상관없습니다. 지하철 타고 출퇴근. 기차 타고 다 되니까. 일본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일본 좀만 지방 가면요, 여러분. 차 없으면, 자가용 없으면 출퇴근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일본도 자동차 사회입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올라가? 이거는 말도 안 되지. 답이 없어요. 뉴스가 막 쏟아지죠. 일본 나가노에서 1리터당 26엔 가격 인상. 우리라도 한 260원 정도? 가격이 하루아침에 올랐다. 예고도 없이. 이것도 댓글이 2,800개 달렸죠. 가솔린 가격 급등 사할 문제다. 아오모리 현민이 놀랐다. 사과로 유명한 아오모리, 눈 맞으면 북쪽 지역이거든요. 거기도 여러분 다 차로 다닙니다. 그리고 당장에 박간애가 어디 삽니까?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살잖아요. 우리 동네도 똑같이 뉴스에 나오죠. 그렇죠. 삿포로 가솔린 가격 급등. 아니 가솔린 가격 얼마인데 나갔다 왔습니다. 예, 우리도 찍고 왔습니다. 예, 저희 동네 일반 가솔린 189, 고급 휘발유 1엔이야? 아니요, 201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금액이다 보니까 여러분 주유소에서 2가 이상하죠. 억지로 이제 아시간에 갖다 붙인 거예요, 이제. 예, 처음이다 보니까. 만들었네요. 예, 만들었죠. 이런데 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있잖아요. 일반 휘발유 189, 고급 휘발유 201, 경유 179. 이래가지고 이렇게 막 가격이 막 붙여져 나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 좀 더 비싸네요. 192, 204, 182. 일본에 이제 이렇게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주유할 때 코스트코 가서 주유하고 오거든요. 예. 코스트코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깜짝 놀랐네요. 기본적으로 코스트코는 기름값이 저렴합니다. 그런데 이 프리미엄, 고급 휘발유라 돼 있잖아요. 이것만 왜 가격표가 없어? 가봤죠? 고급 휘발유 결품 중 재판 시기 미정. 코스트코에서 매진됐어요, 기름이. 예, 요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기름값 오른 거 보니까 빠르게 이제 기름 넣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전 이거 처음 봤습니다. 이거 기름 매진됐다는 거. 이게 일본 전국의 가솔린 평균입니다. 일반 휘발유 175, 그 다음에 고급 휘발유 186, 경유 161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정말로 모든 걸 다 평균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 홋카이도는 평균보다 비싸다. 많이 비싼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휘발유가 150엔 정도 했었어요. 150엔, 뭐 140엔 왔다 갔다 거렸거든요. 작년까지. 근데 갑자기 이렇게 그래프가 팍 위로 튀다 보니까 거기다 우리 동네는 뭐예요? 이거보다 더 위로 갔잖아요. 아까 180 몇에 200엔이잖아.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거 보면서 오상 지금 한국 휘발유 뭐 1,800원 휘발유 경유 1,846 이래가지고 평균가 서울에 비싼 데는 뭐 거의 2,000원 가까이 되는 데도 있는데
일본 전국 평균 175. 요새 환율 치면 뭐야? 1645원? 휘발유 1리터당 일본은? 장난해? 대한민국보다 훨씬 싸네. 큰데 뭐가 난리나. 박간에 이거 유튜브 조회수가 뽑으려고 이거 억지로 지금 영상 만들라고 고생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가격은 절대적으로 비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일본 서민들 입장으로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서민과 일본 서민의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정말 자주 얘기하죠. 대한민국은 월급쟁이 33%가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각종 세액공제 뭐 그런 제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연봉 한 3천만 원 정도 받는다 하더라도 세금 한 푼 안 낸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특징이죠. 일본은 요새 환율로 치면 1,500만 원이네요. 연봉 1,500만 원만 넘잖아요. 소득세, 주민세, 각종 사회보험료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전체 33%가 소득세를 안 내는데 일본은 15.1%만 소득세를 안 내요. 즉 뭐 일본은 웬만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다 뜯겨요. 또 뭐가 달라 일본은?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일본의 5분의 1. 일본은 고속도로가 한국의 5배. 이것뿐만도 아니죠. 일본 전기료는 대한민국의 2배. 그러니까 평소 때 나가는 돈이 여러분 일본은 어마무시해요.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예요? 경차 왕국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경차를 타고 싶어 타는 게 아니에요. 경차를 타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일반 차를 타는 것보다 세금이 싸고 2년에 한 번 해야 되는 자동차 검사, 차검이 싸요. 경차가. 반값 이하예요, 얘들이. 보험료도 싸다. 그러니까 일본의 전체 차 중에 경차가 몇 %예요? 2025년 3월 기준 40.6%. 일본에 굴러다니는 차 중에 경차가 40%예요. 10대 중에 4대가 경차예요,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은 뭐예요? 경차 비중이 10% 미만. 왜? 경차 굳이 안 끌더라도 자동차 보험 뭐 먹고 살만 하니까, 서민생활에서도. 아반떼는 모을 수 있으니까. 그죠? 기름값이 일본만큼 한국 바꿔줄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소득 공제, 세액 공제 다 없애버려, 서민들. 자, 이제 여러분 연봉 1,500부터 국민연금도 다 내고 국민연금, 소득세, 주민세, 뭡니까? 뭐 보험료 다 내고 이제부터 전기세 2배 올리고 고속도로 5배 올리고 각종 뭐 가스비도 그 2배 이상 뭡니까? 수도세도 한국보다 일본 2.5배죠. 하면 여러분 바꿀 거예요. 바꾸기 싫죠? 바로 그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본인의 뜯길 거 다 뜯기고, 자, 이제 내가 차 타고 움직일 때, 우리 경차, 연비 20km 가는 경차 움직일 때 기름 넣었었는데, 그 기름이 그래프가 였다고 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 됩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기름값은 일본이 조금 저렴하지만 이렇게 급등하면 힘든 건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다 힘드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 움직이죠. 석유 비축 방출. 기름값 올랐대. 야, 이거 정유, 이 주유소 인마들이 이거 지지율 떨어진다, 이거. 다카이치 사나에. 풉니다. 그리고 사나이짱도 바로, 이거 지금 요즘 도를 넘은 것 같으니까, 아까 뭐 180에 넘은 거 했었잖아요. 일반 휘발유, 가솔린. 170엔 정도까지는 막아보겠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와? 이거 저희가 꿍쳐둔 돈이 있어요. 꿍쳐둔 예산이 있대. 일본에. 그거 일시적으로 풀 테니까 3월 19일부터는 반영이 될 거야. 그때까지 좀 참아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주의하지 말란 말이죠. 3월 19일까지는. 계속 갖고 있던 기름을 뿌린다. 플러스 보조금도 뿌린다. 그렇죠. 나름 빠르죠. 왜? 지방 민생의 직격탄이거든요. 예. 일본은 지방의 의석수를 공략을 해야지 다수당이 돼서 의원 내각제니까 총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민당의 지지 기반은 지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 민심을 잡아야 되니까 바로 움직이는 건데, 그럼 이게 그러면 영구적으로 되나요? 안 되죠. 왜냐? 일본 시사통신 보조금 재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 유가가 1배럴에 87달러면은 지금 보조금이 약 2,800억 엔을 갖고 있답니다. 이게 2개월 만에 소진된대요. 87달러의 경우에. 근데 여러분 아까 방송 처음에 98달러예요. 2개월도 못 버텨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줬는데 예를 들어 2개월에 끊어버려요. 그럼 또 하루아침에 기름값이 얼마니? 200을 넘어버리겠지. 그러면은 난리가 나겠지. 그럼 또 보조금을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시 처방이죠. 지금 일본이나 한국이나 공통적인 문제점이 뭡니까? 환율이죠. 대한민국도 환율이 요즘 많이 올랐죠. 1달러 1499원. 근데 일본은 이것보다 더 심하죠? 1달러 159엔. 좀 있으면 1달러 160엔 갑니다. 일본 정부가 푸는 보조금은 달러가 아닙니다. 엔화입니다. 엔화로 기름을 사오는 거예요. 근데 그 엔화가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로 종이 쪼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의 이 최근에 서민들의 이 논란, 기름값을 채워주려면은 더욱더 많은 돈을 찍어야 되고, 그럼 엔화가 더 약해질 거고, 그러면 또 국채를 찍어야 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경제에 악영향이 올 수 있어가지고 일본에서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게 선택지에 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일본에 최근에 금리 인상을 원래 해야 되는데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금리 인상을 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전망이거든요. 3월달, 이번 달 안 할 것 같다는 뉴스 나왔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 인상을 안 하면 엔화가 더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해외에서 기름을 더 사올 때 비싸게 사와야 되잖아. 그러면은 보조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니까 엔화의 가치가 더 떨어지잖아요. 돈도 뿌리고 하면은. 그러면 이 스파이럴 어떻게 할까?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 더 말이 많은 겁니다. 지금 당장의 괴로움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느냐? 보조금 찍어서 극복할까? 아니면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구조를 바꿔서 극복할까? 일본 서민들은 기름값이 올라서 난리가 났고 정치권은 민심 사로잡기에 난리가 났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 전리도 그런 경제적인 문제점이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말하지 않지만 가로치고 국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돈으로 보조금 부릴게요. 그렇죠.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2달을 못 버티는 거예요. 이 전쟁이 2달 안에 끝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이제 이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도 좀 버틸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일본은 이 시국, 이러한 사태에서 어느 정도까지 기름값을 보조금으로 막을 수 있을까? 그 보조금으로 막다가 한국보다 더 떨어지고 있는 이 일본의 엔화, 과연 이 엔화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가 일본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시. 이게 이제 일본 자민당 정권이 과거부터 하는 게 뭐냐면은 보조금 찍기입니다. 예. 국채 찍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보조금을 보내면 일본 사람들은 조용해요. 왜? 지금 당장의 위기를 보조금이면 버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뭔가 국가적으로 재정 건전성,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그냥 돈만 빌려서 마치 그 있잖아. 카드 돌려막기거든요. 일본이 지금. 카드 돌려막기만 해서는 언젠가 이게 터져요. 근데 이게 일본 계산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됐었는데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다라는 변수가 생겼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거 한국에도 보도가 됐죠. 그 이란에 그 있잖아. 이것은 시작이다. 이제부터는 1배럴당 200달러도 볼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란 혁명군 그 성명 나온 한국 뉴스 나왔죠. 일본도 그거 보면 뒤집어지는 거야. 지금도 1배럴당 98달러인데 이제 그게 200달러? 지금의 2배? 그러면 일본 기름값이 1리터당 400엔? 500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저걸 엄청나게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의 반감이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진짜로 호르무즈 가서 기뢰 제거를 해요? 그럼 또 난리가 나. 전쟁 참여하는 거냐? 자위대를 보내는 거냐? 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 또 국내 여론이 또 갈려 시끄러워. 아니 여러분 그럼 기름값 안 좋으니까 자 원전 당장에 최근에 3월 11일이었잖아. 잊었나? 리멤버 3.11 후쿠시마를 잊었나요? 원전을 어떻게 또 돌립니까? 당신들 머리가 복잡해. 이걸 하려면 또 저기서 이걸 하려면 목소리가 나오고. 그럼 답은 뭐다? 보조금인 거예요. 맞잖아. 일단 보조금. 맞잖아. 원전 돌리는 반대, 뭐 저거 하면 반대. 그냥 돈 찍어줄게요. 그러면 조용하게 돈 찍어줄.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런 식으로 막아왔던 거예요. 불만을. 근데 그게 이제 한계가 생길 정도의 환율까지 온 거예요. 1달러 160에 넘어가고 이러면 그때부터 훅훅 뚫립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일본이 감내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기름값에 난리가 난 거 플러스 일본 정부도 이 기름 때문에 민심 잡는데 난리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경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